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종목들까지 저희가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용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장중에 오가노이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현재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10% 가까운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20%대까지 급등을 했는데 대표님,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좀 정리를 할까, 수익을 낼까요? 아니면 좀 더 보유해볼까요? 오늘 좀 죄송합니다. 윗꼬리가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좀 윗꼬리가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앞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동물실험법이 계속 조금 규제가 된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5월달 상장했을 때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영향에 약간의 윗꼬리의 단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수익 극대화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도체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도 8%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CEO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내년 HBM 계약 모두 다 완판됐다라는 그런 희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영향에 오늘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탑2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메모리 풍량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에 다들 생각보다도 실적이 더 좋게 나왔지만 더 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부분들인데 워낙에 지금 수요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이죠. D램 낸드는 이익률이 70%의 거의 언저리에 올 정도로 상당히 실적을 견인을 좀 해주고 있고 HBM은 내년 제품을 완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전 차원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HBM이 판매가 완판됐다는 것만으로도 AI 어떤 구조적 성장세는 더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AI 버블런 얘기 나오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좋은 거 맞다라고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곧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감인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번에 실적으로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론이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이상 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매출하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탑픽은 비록 오늘 이제 삼성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저는 내년을 바라본다라면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오늘같이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D램과 낸드 모두 매출 총이익률 그 마진율이 70%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론이 이 정도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오늘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긍정적인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다음은 소부장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장부터 기판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윗꼬리를 달거나 거의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대형주가 먼저 가야 소부장도 따라서 좀 움직일 텐데 요즘 대형주들이 약간 좀 박스권에 갇힌 흐름이 있어요. 소부장도 그러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일단 먼저 대형주에 먼저 집중을 하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이 수급 시그널을 보면 대형주에서에 대한 수급이 살아나야 반도체 소부장주를 같이 이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굉장히 좀 강했죠.
시장의 상황들 대비해서 강했는데 오늘 마이크론의 호실적 그리고 차기 가이던스가 상향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약세, 뭐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뭐 두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를 굳이 좀 언급해 본다면 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지정이 대체적인 어떤 수급의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 뭐 비단 SK하이닉스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도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비슷한 유형의 수급 정책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기 가이던스에 대한 방향성들이 일단 영업이익률 관점에서 뭐 상향된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넘어서 내년도 전체 물량에 대한 완판 가능성들을 이야기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명확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조의 시작을 의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도체 소부장주의 실적의 어떤 유입, 즉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기대감을 좀 갖고 가기보다는 일단 뭐 이익이 확장되고 실적이 그만큼 증가됨에 따른 점진적인 주가 반영들은 뭐 4분기 이후부터 저는 뭐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북미향 의존도가 좀 높거나 AI 가속기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반도체 소재 위주의 종목들, 특히나 뭐 기판이라든가 패키징, 테스트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처럼 좀 쉬어가는 구간에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소부장 쪽은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북미향 비중이 높은 소재 기업들 위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는 데는 역시나 오라클이 문제입니다. 오라클의 악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의 일제히 투심이 좋지 않은데요. 추진 중인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핵심 투자자들의 이탈로 지금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AI 버블 논란이 다시 한번 지금 증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앞서 AI 거품론 이야기를 좀 짧게 해주셨는데 이 영향이 특히나 전력 설비, AI 인프라 쪽에 지금 거의 급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네. 노이즈가 꺼지지 않은 상황 안에서 이런 전력 설비 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최근에 이번 주 내내 좀 AI 인프라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들어봤었거든요. 뭐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오라클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좀 이 점유율이 좀 높기도 하고 연관성이 좀 크다 보니까 오라클의 어떤 발언 혹은 뭐 이런 뉴스가 시장에 좀 바로미터가 좀 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AI 버블 우려감은 내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1월 말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2026년에 대한 어떤 투자 가이던스라든지 어떤 이런 방향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해소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어떤 얘기를 갖다 붙여도 작은 뉴스 하나 나와버리면 또 이런 악재 나오면 또 버블 논란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추가 가격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가파른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좀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도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 전력 인프라 쪽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보시되 다만 또 이쪽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어요. 에너지 고속도로가 됐든 또 전력 인프라라는 게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종목을 기업을 압축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건 뭐 대표적으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기업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AI 인프라 쪽은 당분간 좀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 기간 조정에 대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주로는 LS 마린 솔루션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주도주가 오늘 부재한 상황 안에서 갈 곳 없는 수급이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 몰리면서 관련 종목들 여전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 발사가 20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또 일정 모멘텀이 있어서 당분간 단기 트레이딩 유효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금
미래 에셋 벤처 투자가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4천억 원 이상을 스페이스X에 투자하면서 3조 원 이상의 투자 이익을 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상한가, 그리고 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현재 24%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지금 우주항공 테마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 발사를 앞두고 좀 단기 트레이딩 유효할까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과 다소점 중기적 관점에 대한 모멘텀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일단 뭐 상업 발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스페이스X가 이번 주에 뭐 주관사 선정을 좀 마친다고 하죠.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미국 증시의 상장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순환매 수급이라든가 수급의 연속성들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상업 발사에 대한 어떤 의미를 굉장히 좀 크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 정부 주도의 위성 발사는 단순한 성공의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발사에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 이 부분이 전반적인 우주항공 섹터들의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면, 이번에는 상업 발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기대감은 좀 더 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발사체에 대한 성공의 의미를 좀 넘어서 지금 소형 위성이 5기, 그리고 탑재체가 3기가 좀 탑재된 전체 8기의 위성 및 이 주기기가 좀 탑재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해당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발사의 의미를 넘어서 저궤도까지에 대한 진입을 명확히 해야만 이 부분을 좀 사실상 좀 성공으로 좀 의미할 수 있겠고, 해당되는 어떤 이 목표치에 대한 어떤 도달이 만약에 좀 긍정적인 성과를 좀 이뤄낸다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발사라든가 상업화 계약들이 좀 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민수시장의 확장 관점에서의 오히려 이정표를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리스크 요인이라면은 뭐 단순하게 발사에 성공했거나 아니면 궤도에 좀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은 악재가 좀 될 수 있다는 점, 또는 세론성 물량들이 수급 변동의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스펙스X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뉴스의 생성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관사가 선정이 되고 전체적인 뭐 수요 예측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부각될 때마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순환 매수급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기 때문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가 뭐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스펙스X의 뭐 벤더사인 뭐 HVM이라든가 스피어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좀 순환매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발사체가 또 실패할 수 있는 이 변수도 있고 또 세론 성격의 수급 변동에도 유의를 해보자라고 코멘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던 로봇주들이 장 초반에 약간 반등 시도를 보였다가 지금 시장의 영향에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로봇 기업들은 그래도 여전히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은 내년도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동안 급등해서 담을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지금이 로봇주 기회일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실까요? 네, 저는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때 뭐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전체 이 쉬어가는 정체 속에서는 뭐 내러티브가 좀 상당히 좀 강한 섹터가 로봇이 좀 되고 있지 않나. 다만 우리가 이전의 사례와는 좀 다르게 중소형주 단순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여지기보다는 뭐 현대차 그룹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뭐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 양산 전환에 따른 뭐 밸류체인 종목이죠. 뭐 현대위아라든가 현대모비스, 뭐 현대오토모빌 같은 현대차 그룹주 안에 수혜 종목들, 그리고 여기다 해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협업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뭐 클로버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선별적으로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CES 2016에 대한 일정 기대감이 단순한 기대감을 좀 넘어서, 일단 뭐 젠슨 CEO가 지난 CES 2025에서 좀 언급했던 부분, AI 종착지는 뭐 피지컬 AI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로보틱스의 사업 부분들이 상당한 기술 고도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뭐 양산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캐파라든가 상용화 시점들에 관련된 언급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들보다는 이제부터 핵심적인 어떤 부품이라든가 기술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밸류체인에 좀 포함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재분류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보겠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 그래서 명확하게 부품의 어떤 양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종목들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로봇주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별로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알지노믹스 공모가가 22,500원이었는데 현재 따따상에 성공하면서 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 잔량이 1,000만 주가 넘어갈 정도로 지금 알지노믹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RNA 플랫폼에 강점이 있는 기업인 만큼 후발주자를 노려볼까라고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RNA 후속주로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주죠. 에임드 에임드 바이오요? 바이오가 또 따따상을 기록을 했고 알지노믹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두 기업의 핵심은 그냥 어떤 기술 특례라 이런 상장이 아니라 조 단위의 죄송합니다. 조 단위의 계약을 맺은 기술 이전 수출한 이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또 신규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시장의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선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계속해서 이제 이쪽 관련돼서 어떤 시장의 확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가장 기술력이 있고 일단은 매출이 나오는 기업을 따진다라면 ST팜이 제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올리고를 관련해가지고 이 약을 만드는데 이게 희귀 질병뿐이 아니라 약간 대중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쪽으로 해가지고도 적용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조 단위의 어떤 신규 계약을 맺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떤 재추진에 대한 어떤 수혜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기업들도 어쨌든 우리가 ABL 바이오 이슈 봤었던 것처럼 하나의 기업이 크게 오르게 된다라면 그 연관성이 좀 파급 효과가 좀 옆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은 몇몇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지노믹스 RNA 후속 기업으로 ST팜 언급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이런 알지노믹스의 훈풍이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불면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빨간불을 켠 종목은 알테오젠, ABL 바이오, 코롱 티슈진, 제약 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오늘도 바이오 기업들의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증시의 피난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사실 어제 급락에 대한 대비 효과 대비 오늘 상승폭은 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이게 명확하게는 12월 달에 금리를 좀 내렸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투심이 크게 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 부분은 최근 외인 수급에 대한 연관성들이 좀 크다고 봅니다. 지난주까지 한 2조 8천억 정도에 대한 매수세가 있었는데 이번 주만 하더라도 벌써 2조 3천억 원대에 대한 외인의 매도세가 좀 이틀되고 있고 코스닥 안에서에 대한 매도세도 확대가 좀 되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보면 전반적인 어떤 투심은 외인 주도에서에 대한 어떤 수급 정체와 맞물리면서 같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종목들이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선별적인 흐름들 좀 가져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앞둔 한 2주 간격으로 보면 대형주들이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 어떤 흐름들과는 조금 다소 좀 대비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매크로 지표에 대한 어떤 일정을 좀 소화하거나 일본의 통화 정책 기조에 관련된 방향성들을 좀 수립하고 난 이후라면 명확하게 단기 조정 이후에 대한 개별 수급은 다시 좀 회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이벤트를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ADC 치료제에 관련된 방향성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임상 성과라든가 기술 이전 성과를 좀 보였던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할로젠 관련된 노이즈가 좀 부각은 됐지만 추가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개 방향성들 이번에 좀 제시를 해준다면 저는 대형 바이오주에 대한 수급은 1월 기점으로 좀 크게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월을 기점으로 크게 투심이 더 개선될 것 같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오가노이드 관련 종목들이 장중에 튀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동물 실험과 관련한 철폐 법안이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앞서 저희가 탑픽주 리뷰 때도 들어봤었는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지금 급등을 했고요. 뭐 장중에 드림 CIS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섹터와 종목에서 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오가노이드 이쪽도 계속해서 그러면 좀 눈여겨봐야 될 모멘텀일까요? 뭐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쪽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 어떤 신약 개발의 시장은 매년 당분간은 한 30%대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AI 관련된 신약 개발, 특히 이 회사는 자체 랩터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신약 개발하는 부분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물 실험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어쨌든 그걸 대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AI 쪽이라는 것을 착안을 하시면서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 쪽에 대해서도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시장의 부진한 2차 전지주 또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 체결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소식에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현재 그동안 가격 지지선이었던 40만 원 선이 깨졌고요. 38만 1,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2차 전지 전반적인 투심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최근에 좀 턴어라운드 흐름이었는데 잠시 좀 피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오늘의 하락은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좀 과도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제 이 장 종료에 발표됐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해지, 해당되는 어떤 공시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 매출 비중의 한 23%가 해지가 됐기 때문에 당장의 23.8% 정도의 매출이 감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해석이 좀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은 확정 물량이 아니라 2027년도 이후부터 좀 반영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2032년도까지 전체 초도 물량이 한 13조 원대 계약이 된 것이고요. 이 중 9조 6천억 정도가 해지가 된 건데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 가동률, 그다음 판매율이 좀 저하되다 보니까 전기차 부분에 대한 배터리 공급은 좀 해지가 되지만 ESS라든가 LFP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량들이 좀 유지가 됐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일회성 충격 이후에 일단 장기적인 어떤 플랜 변화 안에서 반등을 좀 도모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LG 엔솔의 하락은 좀 과도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두 분의 탑픽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STI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결국에는 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은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AI 버블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HBM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80%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STI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에 다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최근에 전력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도 중국 관련된 수주도 좀 있었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7,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38,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열어놓고 좀 중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영희 대표님 오늘 로봇주네요. 네, 저는 원익홀딩스인데요. 알레그로랜드라는 이 기술력부가 메타와의 사업 협력 기대감 CS20에 대한 단기적인 일정 이벤트 좀 주목해보면 수급 연속성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목표가는 36,500원이고요. 손절가 2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